자, 안녕하십니까. 아톰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와인 마시는 아톰 이준혁입니다. 오늘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는데 왜 그렇죠? 피곤해요. 출장 다녀서. 네. 오늘 주제는 뭔가요? 아톰님의 피곤함을 깨우기 위한 부르고뉴 멸망전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대신에 이 도분해나 이런 거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르루아를 할 수 없으니까 해외가 기준 $50 미만으로 준비를 했고, 조금 소규모 밭도 좀 소개시켜드리고 좀 대지종인 밭들도 소개시켜드리려고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부르고뉴는 빈티지가 중요한데 다 맞추셨나요? 사실 최근에 출시된 게 2021과 2022년 이제 뭐 23년도 출시가 되는데 어떤 빈티지로 맞추셨어요? 네, 이번에 좀 찾느라 좀 고생을 했는데 2022년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부르고뉴 강의도 진행을 했었잖아요. 네네. 어디까지 내렸죠? 본로마네까지 내려왔나? 본로만의 마지막 빌라지 남았죠. 프리미엄 큐르까지 하고 빌라지 안 하는 걸로 기억하는데. 네. 언젠가는 하겠죠. 그래서 멸망전도 하고 또 열심히 해서 강의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역은 저희 유튜브를 보면은 찾으실 수가 있는데, 네네. 그래도 전체적인 부르고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네. 부르고뉴의 와인 양조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고 기원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로마 시대에 이미 이 지역에서 포도 재배가 이루어졌고 중세 시대에는 카톨릭 수도회, 특히 시토 수도의 수도사들이 부르고뉴의 포도원들을 개척하며 오늘날 와인 산지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12세기경 시토 수도의 수도사들은 최고의 포도밭을 선정하기 위해 토양과 기후를 면밀히 관찰하였으며, 이렇게 형성된 포도원 구획들이 바로 이제 끌리마의 개념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는 같은 품종이라도 땅의 미세한 차이에 따라 와인 맛이 달라진다는 것을 인식한 최초의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인지 부르고뉴는 이런 때루아를 중시하는 전통의 이제 묘람이 되었습니다. 아톰님도 부르고뉴 때려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맞죠? 근데 때루아도 중요한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생산자가 더 중요하다. 생산자? 네. 사실 탑3를 본다면 DRC, 르루아, 비조 이렇게 보면 각각이 가진 때루아를 극명하게 표현하긴 해요. 근데 사실은 블라인드로 어느 밭인지 모르고 테스팅을 한다면 또 그 와인들은 이건 DRC다, 이거는 르루아다, 생산자의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묻어 나오죠. 근데 사실 잘 만드는 생산자들은 밭을 뛰어넘는 그런 퀄리티를 보여주긴 하는데, 근데 어느 정도 밭에 대한 한계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랑크루, 무이시브루나 라타슈 정도 되는 급하고 레지오나라고 같이 만들어서 비교를 하면 같은 생산자도 차이가 좀 나기는 해요. 그럼 다시 설명을 들어와서 14세기 말에 부르고뉴는 와인 품질을 지키기 위해 이제 중대한 결정이 내려지는데, 1395년에 부르고뉴의 통치자였던 필리프가 갸메의 품종 재배를 금지하고 피노누아에 집중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굉장히 잘하는 일이에요. 네. 갸메는 수확량은 많지만 품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불충하고 비천한 포도로까지 불렀죠. 이런 결정 때문에 이제 부르고뉴에서는 피노누아가 레드 품종의 주 품종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남부 보졸레 지역은 예외적으로 갸메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졸레 와인은 부르고뉴 와인과 별도로 언급이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부르고뉴 와인의 명성은 유럽 귀족과 교회까지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르고뉴의 공작들은 와인을 애호하고 장려하고, 부르고뉴 와인은 프랑스 왕실과 교황청에도 진상이 되는 고급 와인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18세기에 이르러서는 교통도 발달하고 하면서 부르고뉴 와인이 상업적으로 유통이 되기 시작을 했으며 네고시앙이 등장을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소규모 생산자들이 와인을 모아 시장에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마신 가장 오래된 네고시앙 가짜 와인이 뭘까요, 이 작가님? 네고시앙 가짜 와인? 네. 로마네 꽁띠 1929년 빈티지인데 29로 기억하는데 15,000불 정도 했었거든요. 2만 불. 그때 로마네 꽁띠가 새로 출시되는 것들이 2008년 이럴 때 5,000불 정도 했거든요. 한 3배 정도, 4배 정도 했었는데 와인 나쁘지 않았어요. 굉장히 숙성된 피노누아였고 줄기향이 잘 났고, 근데 이제 테스팅하면서도 어떻게 네고시앙이 로마네 꽁띠를 출시할까 하니까 결국 페이크더라고요. 루디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말 있잖아. 루디가 요새
진짜 와인과 가짜 와인을 같이 비교 테스팅을 하는데 루디가 만든 게 다 이긴다잖아요. 어쨌든 네고시앙이 만든 로마네 꽁띠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후 프랑스의 큰 역사의 줄기 중 하나인데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발생을 하죠. 이때 이제 교회와 귀족 소유의 포도원들이 해체되면서 일반인들에게 분배가 되었고 나폴레옹 시대의 상속법으로 인해 포도밭이 상속때마다 잘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오늘날 부르고뉴에는 한 포도밭을 여러 소유주가 공유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고요. 어떤 생산자는 고작 이제 몇 줄의 포도나무만 소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부르고뉴 와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보르도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생산량이 굉장히 작고 그런 희소성을 베이스로 해서 굉장히 고품질로 세계 시장에서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들 중 부르고뉴 그랑크루가 상당히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죠. 이제 뭐 품질 면에서는 보르도, 뭐 론과 함께 프랑스 최고를 다투는 지역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격에서는 압도적이죠. 부르고뉴는 프랑스 내에서도 AOC 최다 보유 지역으로 그만큼 세세하게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이제 100여 개의 AOC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프랑스 어느 다른 지역보다 많은 수로 그만큼 세분화된 때르와와 전통을 반영한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작가님 그러면 부르고뉴 그랑크루 중에 가장 작은 AOC가 어딜까요? 가장 작은 AOC? 네. 라로만이 아닐까요? 정답. 오, 공부 좀 하셨네. 이처럼 부르고뉴 와인은 프랑스 와인 산업에서 규모는 작지만 영향력은 굉장히 큰 편입니다. 프랑스 전체에서도 차지하는 비율은 작아요. 3%도 안 되거든요. 생산량이 3%도 안 되는데 언급되는 거는 50%가 넘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기사가 나가면. 그만큼 이제 사람들의 집중을 받는 거고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드시는 그랑크루 1% 안에 있는 와인들은 진짜 뭐 0. 몇 % 아닌 거죠. 네. 전체 생산량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은 높지 않지만 이제 최고급 와인을 논할 때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프랑스의 상징과 같은 존재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역을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코트 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르고뉴의 심장 부인 코트 도르 지역은 북쪽의 코트 리와 남쪽의 코트 본으로 나뉘며 이 중 코트 리는 부르고뉴 최고의 레드 와인들을 생산하는 지역입니다. 디종의 남쪽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서 뉴생조르 마을에 이르기까지 약 한 20km에 이렇게 길게 펼쳐진 구간인데요. 해발 고도가 낮은 동쪽 평야지대보다는 서쪽 언덕, 비타민을 따라 포도원이 발달해 있는데 포도밭이 동남쪽 방향의 비탈면에 좋은 밭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일조량도 아주 좋고 배수에 유리한 최고의 포도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뭐 기후는 전반적으로 냉랭한 반대륙성 기후로 겨울은 춥고 여름은 비교적 따뜻하고 일교차가 큽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계속 덥기만 해서 그게 좀 문제긴 하긴 해요. 네. 토양은 쥐라기 시대의 석회암 기반의 점토가 섞인 구조로 석회암이 풍부한 키메라지안 토양과 화석이 많은 바조시안 지층 등이 나타나면 이제 독특한 미네랄 뉘앙스를 와인에게 부여를 합니다. 코트 리에서는 피노누아 품종으로 만든 복합적이며 우아한 레드와인 줄을 이루고 있는데 마을 이름을 딴 마을 단위 AOC, 예를 들어서 뭐 조르샹베르텐, 본노만의 뉴생조르 이런 와인들이 질비를 한 거죠. 뭐 이 중에서도 로마네 콩티나 뭐 라타슈나 루시브르 같은 전설적인 포도밭들은 와인 애호가들의 성지로 통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코트 리의 피노누아는 일반적으로는 진한 루비 빛깔을 띠고 있으며 뭐 잘 익은 책이나 검은 과실 숙성이 되면 이제 버섯이나 흙냄, 뭐 생산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오리엔탈 스파이시 뉘앙이 곁들여지기도 하죠. 타닌도 굉장히 실키하고 부드러지만 밭에 따라서 강건하고 바디감이 있기도 하며 벨벳처럼 굉장히 부드럽고요. 좋은 빈티지의 프리메크로나 그랑크루 와인들은 잘 보관한다면 몇십 년 이상 보관이 가능한 숙성 잠재력을 지니기도 합니다. 뭐 가격대가 매우 높은 편이지만 코트 리에서도 합리적인 선택지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막사네라든지 픽상이라든지 뭐 브로숑 같이 좀 잘 알려지지 않은 빌라주 와인들은 아직도 비교적 부담 없는 가격에 피노누아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부르고뉴 하면 피노누아를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흥미롭게도 유전적 계통을 살펴보면 피노누아는 아주 오랜 역사를 지닌 고대 포도 품종으로서 샤르도네나 갸메이를 포함한 여러 다른 품종들의 약간 조상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기록상 피노누아라는 이름이 등장한 것은 13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요. 포도알은 이제 껍질이 매우 얇고 색상이 짙은 자줏빛을 띠지만 즙은 이제 무색에 가까울 정도로 투명하고 당도가 높은 편이에요. 뭐 이러한 얇은 껍질 때문에 굉장히 섬세한 향도 발달하지만 동시에 이제 병충해에 굉장히 민감하고 재배 난이도가 이제 굉장히 높은 와인메이커들 사이에서는 이제 귀차니즘의 끝이죠. 속썩이는 포도 품종으로도 유명해요. 피노누아의 원산지는 이제 부르고뉴 기후와 이상적인 궁합을 보여주는데 더운 지역보다는 이제 신선한 북쪽 지역에서 최고의 품질을 나타내는데 너무 더운 곳에서는 향의 섬세함을 잃어버리고 평범해진다고 해야 되나? 와인이 좀 피노의 캐릭터를 못 살린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륙성 기후에서 충분한 일조를 받고 서서히 익었을 때 이제 피노누아가 지닌 특유의 산미나 향이 이제 균형 잡힌 포도가 생산이 되죠. 이제 그리고 이제 피노누아 같은 경우는 석회질 토양을 매우 좋아해서 이제 부르고뉴의 곳곳에 있는 석회암 언덕에서 굉장히 좋은 피노누아가 재배가 되기도 하는 거죠. 오늘 몇 개인가요? 네, 오늘 8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8개 2022 빈티지 뭐 2022 빈티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네, 보시면 보고 좋습니다. 되고요. 아주 좋아요. 이거 보시고요. 네. 그거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선 4개부터 먼저 주시겠어요? 테이스팅 하실 때 팁을 하나 드린다면 피노누아는 조금 차갑게 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집에 셀러가 없으신 분들은 셀러가 있으셔도 보통 뭐 13도 정도, 15도 정도 맞춰놓고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드시기 전에 구입을 하셔서 냉장고에 한 30분 정도 두셔서 조금 온도를 차갑게 해서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빈티지가 같은데도 컬러가 다른 게 딱 보이는데 어떤 집은 좀 빡세게 딱 단거는 네, 만든다 아니면 펌핑 오버를 더 한다든가 아니면 발로 밟을 때 좀 많이 더 빡세게 밟았다든가 이건 취향 차이를 떠나서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와인인 것 같습니다. 그 비교적 온도가 좀 높은데 네. 다음 와인들은 다 칠링해서 아이스 버켓 안에 좀 넣어주세요. 이게 촬영 준비한다고 한 20분, 30분 이렇게 빼놨으니까 이게 온도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영향이 있나 봐요. 결정하셨어요? 네. 1번, 4번. 1번, 4번. 네. 1번은 레드프루트 계열의 향들이 나면서 스파이시하고 알코올이 조금 튀는 느낌이 있었는데 은은하면서도 부드럽게 피어났습니다. 단 이제 뭐 다차원적인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50불대 이하의 피노누아 치고는 뭐 전체적인 밸런스는 괜찮았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딱 싫어하는 저가 피노누아에서 나는 알코올 향이 팡 튀고 허브라든가 그런 미티한 느낌, 그러니까 과일 캐릭터가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 다음에 팔레트에서는 신맛만 더 들어가지고 신맛이. 네. 여기서는 퀄리티 자체가 가장 떨어지는 와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타닌도 거의 없고 3번은 검은 과일의 딸기, 블랙브루, 스파이시, 알코올 좋았는데 향에서는 매력적으로 좀 다가오는 느낌이 있었는데 왜냐면 상대적으로 2번이 퀄리티가 떨어지다 보니까 3번이 향에서는 좋았는데 타닌이 거칠고 투박하고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피니쉬는 뭐 좋았어요. 근데 타닌이 아직 투박하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4번 지금까지 테스팅에서는 압도적으로 제일 좋았어요. 압도적으로 다른 와인들과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뭐 과일향이라든지 꽃향기라든지 거기에 이제 버섯, 타닌도 굉장히 감미롭고 부드러운 편이고 뭐 실키한 텍스처에 이게 50불대면 50불대 언더면 50불대도 아니고. 어우 좋네. 이런 와인 자주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노누아. 근데 이 정도면 50불이면 사 먹겠는데? 그러니까 50불이면 언더면. 이거 얼마예요, 소매가가? 6만원, 7만원대. 이거 7만원대? 괜찮다. 자, 그러면
죄송한데 2, 3번은 빼주시고 그리고 1번, 4번 나중에 따를 때 차갑게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네. 50불 때 이한데 되게 맛있네. 피노라서 더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약간? 품종을 이렇게 너무 좋아하신 거고. My blood type is Pinot Noir. 이번에 앙리지로 가서 400주년 행사에 갔는데 네. 많은 분들이 아시더라고요. 다 거의 다 알아보시더라고요. 피노노 왔다. 저기 피노노 왔다. 외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샴페인 에브리데이라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인스타그램 아이디에 샴페인 에브리데이. 네. 이번에 이제 처음 만나게 됐는데 되게 사람 좋더라고요. 저보다는 한 10살, 15살 형인데 예, 술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틀 동안 있으면서 진짜 많이 먹고 올 겨울에 꼭 한번 뭉치자. 이제 그분이 소개시켜준 분이신데 네. 엘리오로라는 분이세요. 이분은 인스타를 활발하게는 안 하시는 분이신데 네. 찐고수를 한 명 만났어요. 찐고수. 그러니까 왜 와인을 마시다 보면 제가 그런 느낌을 진짜 뭐 몇 년 만에, 좀 건방진 소리지만 몇 년 만에 본 게 말이 통하는 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빈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작가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면 62년 빈티지, 뭐 64년, 59년, 그 다음에 29년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저한테 이야기를 주실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네. 근데 경험이 없으니까. 이제 저하고 샴페인 이야기를 처음에 하다가 네.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좀 와인 좀 마시나 해서 이제 빈티지에 대해서 들어가서 너는 몇 년 빈티지 먹어줬어 축축축 얘기하는 게 이제 둘 다 이제 축축축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둘이서 거의 아저씨 중에서 와인 마시면서 2시간 동안 샴페인 빈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그분의 첫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저였대요. 도대체 얘는 뭐 하는 앤데 뉴욕에서 이런 와인을 먹나. 원래 제가 저기 마팔 잘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진짜 안 친하면.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팔로우 하셨는데, 그래서 올해 그 형이 이제 아마 네덜란드나 영국에서 보면 르플레브 몽라시에 따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갔을 때 아시아에서 일본이 역시나 전 세계 1등, 아직은 전 세계 1등이고 2등이 대한민국. 이렇게 큰 파티라면 사실은 많은 분들을 모시고 갈까도 생각했는데 일본은 열몇 분이 오셨더라고요. 다음에 그러면 저희도 한번 싹 다 모시고 가죠. 네, 뭐 황리지로 엠버서더도 한번 고민 중이고 500주년이면 살아있을까? 500주년에는 그때 기계가 다 포도밭 관리하고 하지 않을까? 아주 대단한 파티였어요. 네. 그 플립 밀이라고 해서 미슐란 투스타죠. 르박 셰프가 오셔서 요리하시고, 그 다음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소믈리에 중에 하나인데 그분도 저 알더라고. 너 라로만이지.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자기 레스토랑 한번 꼭 오라고 해서 놀러 가겠다. 첫 마디가 죠. 네 레스토랑에 비조 있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제가 프랑스 가서 비종, 저도 한국에서 배종을 많이 못 봤기 때문에 사서 먹어요. 사서 열심히 미친 듯이 사서 먹고. 네. 너무 차게 준다. 왜 얼음물을 가져와? 차게 가져온다고 해서. 컬러로만 보면 8번이 압도적으로 진해요. 8번이 추출을 많이 했다는 거고, 나머지는 시끗시끗하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그래요. 피노는 이렇게 약간 글라스에서 이렇게, 이건 조금 찬찬한데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지금 여름 같으면 이렇게 해서 온도를 올리시면서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너무 한국은 화이트는 너무 차갑게 드시고, 네. 레드는 너무 따뜻하게 드시고, 그다음 샴페인도 너무 차갑게 드시고, 좀 반대로. 이거 좀 시간을 둬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촬영을 한 5분 정도는 접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차가워서. 인위적으로 너무 차갑게 해서 제가 좀 한 5분 정도 시간을 뒀는데, 피노는 온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거 3개 다 3강 올라갈 와인들이에요. 앞으로는 8개를 한 번에 다 깔아놓고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앞에 거 2개하고 붙였을 때는 이게 압도적으로 좋아요. 뒤에 거 4개는 다 좋아요. 이러면 또 머리 아파지는데.
1번, 4번 같이 좀 테이스팅 해보시고 6개 중에 올리시는 건 어때요? 버건디 짠 6개 주세요. 뭐 세컨드 플라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체리, 스트로베리, 플럼, 스파이시, 베리. 근데 이제 팔레트에서는 신맛이 이제 먼저 치고 들어오는데 뒤에서 타닌이 좀 부드럽게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피니쉬도 괜찮고 전체적인 밸런스도 나쁘지 않고 가볍게 마시기에는 되게 좋은 피노인 것 같고 네. 6번은 딱 향에서 베리베리 베리베리 근데 향이 좀 플랫하다 5번에 비해서는. 대신 팔레트는 5번보다 훨씬 좋았어요. 타닌의 무게감도 좋았고 질감도 좋았고 길이감도 좋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받쳐주는 바디감도 5번보다는 좋았어요. 근데 향에서 밀려서 그렇지 뭐 밸런스도 아주 좋았고요. 7번이 제가 궁금한 게 이게 과연 두루왕일까? 보통 두루왕을 블라인드 할 때 잡아내는 게 이런 캐릭터인데 블랙프루트 캐릭터 위주의 뭐 스트로베리나 체리 역시 나오고 그다음에 오크하고 바닐라 느낌이 났고 타닌이 도드라지면서 바디감도 있고 그다음에 산도 받쳐주고 그래서 밸런스도 나쁘지 않고 이거 대형 네고시앙이지만 퀄리티 컨트롤을 잘하는 집이 만드는 집인 것 같고 8번은 블랙프루트, 오크, 바닐라, 체리 뭐 타닌의 질감은 사실 6번하고 비교될 정도로 좋았는데 산이 좀 더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받쳐주는 산이 아주 좋았어요. 그 다음에 피니쉬가 사실은 오늘 먹은 8개 중에서는 제일 좋았습니다. 그럼 다시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번, 7번, 8번 살아남은 거죠? 1번, 6번, 7번, 8번 1번하고 8번이 색깔이 가장 진하고 그 다음에 6번, 7번이 연해요. 추출하는 게 좀 다르다. 네. 같은 빈티지라도 이렇게 그냥 성향이 차이가 나는 거죠. 오, 1번 뭐야? 좋은데? 이 넓은 잔에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제가 은은하고 부럽게 피어나고 단 이제 다차원적인 느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가 지금은 어우 딸기딸기하고 체리체리하고 마시기 편하고 확 퍼지네 이제. 첫인상은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5번이죠? 6번인가? 6번이에요. 잔잔히 피어오르고 근데 이게 확실히 향은 좀 부족했는데 팔레트는 좋았거든요. 알코올이 조금 튀긴 하는데 잘 만들었다. 전반적으로 후반에 나오는 와인들이 향은 앞에 있는 것보다 조금 모자랄 수는 있는데 팔레트에서 오는 질감들은 앞에 있는 것들을 거의 압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퀄리티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레지오날도 숙성이 필요하다. 이런 느낌을 조금 받았어요. 확실히 피노누아를 하니까 좀 더 세심하게 테이스팅 하시네요. 제가 그 카메스토균 형이랑 저거 할 때는 그냥 맛있는데 맛있는데 약간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 두 집은 약간 대용 네고시앙인 것 같은데 6번 아웃 6번이 4등입니다. 세 개네. 1, 7, 8 178 이건 뭐지? 이게 처음에는 되게 단조로웠는데 지금은 향에서는 아주 잘 피어나요. 좀 길이와 복합성이 더해지면 진짜 좋은데. 결정. 7번이 3등, 1번이 2등, 8번이 1등, 그 다음에 6번이 4등. 6번이 4등.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등. 오, 샤를로팡. 샤를로팡이었습니다. 필립 샤를로팡 파리조죠. 도멘
필립 샬로팡은 1977년 막산에서 처음 와인을 설립하였으며 자이에가 극찬을 했다는데 그런 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이에서 배웠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정도, 한 3달 정도 그 우리 샬로팡의 형 생각하면 남학심밖에 생각 안 나. 맨날 와인으로 해서. 일본이 가장 큰 시장이고 뭐 이 집 같은 경우는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고 국내에서는 지금 신세계 L&B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얼마인가요? 세일 전가격은 10만 원 정도. 10만 원. 세일가는 38달러 정도다. 5만 원 정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 뭐 그럴 수도 있죠. 두 번째, 오늘의 제 취향이 가장 아닌 와인. 이거 아직 한국에 수입돼요? 알베르 비쇼. 알베르 비쇼인데 사실 좀 표현은 그렇지만은 제발 포도밭을 팔아줬으면 좋겠어요. 말콩서부터 시장에서 좋은 밭 진짜 많이 가지고 있는데 딱 저가. 이게 미국에서 얼마 정도 하나요? 한 20달러 중후반대 정도 하거든요. 국내가는 한 5, 6만 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31년인가 네. 베르나르 비쇼에 설립됐고 가족 경영으로 됐고 현재 이제 6대 정도 될 거예요. 네. 알베르 비쇼가 하고 있는데 수출을 한 70%, 60-70% 할 거고. 자, 빠르게 3번으로. 네. 3번도 예선 탈락. 네, 3번 예상 탈락. 탄이 거칠고 투박하다. 네. 그다음에 검은 과일, 딸기 그런 느낌이라고 했는데 몽자르 미네레. 네. 몽자르 미네레 죄송합니다. 탈락했습니다. 예선 탈락. 네. 뭐 몽자르 미네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도 신세계에서 수입하지 않나요? 네, 신세계가 요즘 부르고뉴 피노나 엔티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집 같은 경우는 이제 17세기부터 몽제라 가문에서 와인에 대한 기록이 있고 현재 이제 8대째 와이너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호텔도 운영하고 있어요. 본노만의 네. 이제 우리시부르라는 이제까지 같이 갔던 가봤죠, 저희 옛날에. 거기 호텔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2차 대전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5헥타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와이너리였는데 뱅상 미네랄가 아버지로부터 와인을 물려받으면서 현재는 한 23헥타 정도 28개 앞발라씩 만들면서 가격 대비 괜찮았는데 오늘은 뭐 타닌이 거칠고 투박하고 이거 가격 대비 제일 아쉽네요. 이게 얼마인데요? 이것도 해외가 거의 45달러 정도 되고. 작은 생산자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원래 가성비 와인으로 되게 유명한 집인데 별로였어요. 4번 4강에 올라갈 뻔했지만 5번 떨어졌던.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뒤로 갈수록 힘이 빠진. 부즈레이.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냥 처음에 맛만 봤을 때는 아주 괜찮았어요. 압도적으로 제일 컨텐츠플라이에는 괜찮았는데 네. 버건디 잔에 딱 들어가니까 힘이 쭉 빠지기는 하더라고요. 도멘드라 부즈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하세 가문에서 자본을 투자해서 발전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제 클로드 부조의 베이스를 두고 있고 부르고뉴에 이제 뭐 4개의 와이너리가 무려 합쳐지면서 통합을 하면서 1999년에 탄생하고 34헥타의 포도밭에서 무려 67개의 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뭐 3분의 2는 꽃들이고 3분의 1은 꽃본에 위치해 있는데 이 집은 화이트가 사실은 화이트가 좀 더 괜찮은 집이죠. 왜냐하면 이 집의 중흥기를 이끌며 피어 올렸던 사람이 이제 피에르 뱅상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압도적으로 좋았는데 네. 두 번째 좀 아쉬웠어요. 5번. 이것도 첫인상은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좀 빠진 느낌인데 예선 탈락한 와인. 오우 페블레. 부르고뉴 비오는 와인입니다. 도메 페블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25년에 처음 설립이 되었고요. 현재 7대에 이어서 이브하고 에르완이 둘이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르고뉴 자체 포도밭을 가장 많이 소유한 도메인 중에 하나고 뉴생주주의 베이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커를 이제 버건디에서 쫓아낸 인물 중에 하나죠. 부르고뉴 상징적인 인물 중에 하나예요. 네. 오늘 좀 아쉽다. 처음에는 아까 굉장히 좋았었는데 네. 버건디 들어가니까
향 퍼지는 와인 자체는 첫인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6번 6번 오늘의 4등 4등 오 자도 오 루이자도 요새 뼈부르다 났다는 거야? 6번은 루이자도의 부르고뉴 피노누아입니다. 지금 이게 현지가가 얼마 정도 되나요? 한 20불? $20 정도. 네, 국내에서는 국내에서는 네. 되게 싸게 4만 원. 4만 원. 한 4만 원대면 나쁘지 않네요. 네. 뭐 루이자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이 앙리 드니 자도가 이제 1826년 결혼과 동시에 본 프리미어 크루 포도밭을 상속받았는데 그 밭이 바로 루이 자도의 역사를 상징하는 이제 유르슬 밭이자 루이 자도만 소유하고 있는 모노폴입니다. 이후 이제 1859년부터 본격적인 와인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전에 와인 메이커가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어요. 머리 하얘가지고 곱슬머리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그분 때에 좀 많이 유명해졌었고 또 그때보다 와인 더 좋은 것 같은데요. 7번 오늘의 3점? 내가 저기 두랑 갔다고 했던 집. 두랑 맞네. 아니 또 이건 귀신이야. 두랑 좋아하시잖아요. 아니 두루앙이 와인 잘 만들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두루앙을 네고시앙이라고 굉장히 무시하시는데 두루앙 와인 좋습니다. 그냥 딱 테스팅할 때 두루앙 같은데? 두루앙 같은데? 두루앙. 제가 네고시앙 중에서도 페블레나 두루앙을 좋아하는 이유가 일관적이에요. 포도를 사서 만들어도 딱 자기 스타일로 와인 만들고 조셉 두루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81년 굉장히 젊은 사업가였던 조셉 두루앙이 본 지역에 설립한 와이너리입니다. 1957년 이제 호베르드 두루앙이 대대적으로 와이너리를 확장하였으며 현재 총 매출의 한 80%가 수출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와인을 맡고 있는 여자분이죠. 보스. 이름이 보스예요. 굉장히 아름답게 생긴 여성분이신데 라플레에서 봤던 그분이야. 네. 보스가 와이너리를 맡고 있는데 저한테도 이 일을 하자고 몇 번을 말씀 주셨었는데 어쨌든 그 보스께서 아주 잘 만들고 있고 사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성비로는 두랑 진짜 좋아요. 사실 보스가 두랑 같이 일하자고 했을 때 고민을 많이 했죠. 사실은 도멘으로 가지고 있는 본마르라든지 뭐 그리오트 샹베르탱이라든지 뮤진이라든지 이런 와인들은 아주 좋습니다. 두랑 같은 경우에는 빼블레도 마찬가지예요. 빼블레도 클로드 베스라든지 그런 밭들은 아주 좋죠. 뭐 호르동도 어쨌든 자 오늘의 1등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타닌의 무게감이 괜찮고 길이감도 좋다. 뒤에서 받쳐주는 애시디티가 좋음. 피니쉬도 가장 좋음. 달콤한 타닌 999 돼 있거든요. 근데 좀 지금 오래 놔두니까 엔트리급은 제가 확실히 오랜만에 테스팅하니까 팁을 드린다면 유니버셜에 드세요. 왜 짤토가 버건디가 제가 자주 쓰는 글라스지만 와인을 사실 좀 깎아서 빨리 브리딩 시키거든요. 팁을 드린다. 오, 또 한 소리 들을 것 같은데. 펠레티그입니다. 펠레티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앙리 펠레티그가 처음 설립하고 현재는 이제 2대째 이어나가고 있어요. 1965년 샹블 뮤지니의 포도밭을 물려받으면서 시작됐는데 제가 좋아할 수밖에 없던 게 홀클러스터 비율이 조금 높은 편. 그러니까 오늘 와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홀클러스터가 들어간 게 아마 이거지 않을까 싶고 나머지는 다 디스템으로 만들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 저한테 느낌이 빵빵 올 수밖에 없지 않나 싶네요. 이거는 크리스탈에서 수입할 건데 현지가가 얼마 정도 하나요? 현지가는 한 37불, 8불 정도. 37불, 8불. 그리고 지금 저희가 뭐 샵에서 얼마 정도에 판매되고 있나요? 댓글에서 한 5만 원, 5만 원대 후반에 만나요. 5만 원. 줄기의 느낌은 아주 좋았어요. 줄기를 썼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8개를 테스팅했는데 오늘의 기분 좋았던 거는 두루앙. 두루앙 좋아요. 부즈레를 테스팅을 많이 했네. 이게 이 와인만 이렇게 많이 테스팅한 이유가
첫 번째 테스팅에서는 너무 좋았어요. 압도적으로 유니버셜 잔에서는 좋았는데 이걸 버건디로 들어가니까 많이 퍼지는 거예요. 그건 저도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지온알이다 보니 바디감이나 이런 게 따라가 주지 못하니까 그런데 구조감이 쉽게 무너져요. 그리고 조금 오늘 아쉬웠던 거는 몽시랑 샤를록팡 의외의 선전 샤를록. 아니요, 의외의 선전 아니에요. 샤를록팡 많이 잘 만들어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재미난 것 중에는 루이자도가 갈수록 올라가고 있다. 그 다음에 펠레티그는 또 욕먹 올 수도 있겠다. 저 지난주 부산 출장 갔을 때도 사람들 물어보는데 저는 항상 블라인드입니다. 저는 순서도 모르고 다 모릅니다. 오늘 제가 좋아하는 부르고뉴 와인들을 50대 이하로 한번 테스팅을 해봤는데 꽤 괜찮았습니다. 꽤 재밌었고 다음에는 부르고뉴 블랑 편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 개인의 취향이고 또 이 와인 컨디션에 따라서 상태가 달라질 수 있으니 그건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와인 마시는 아톰 이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